일단은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총선 출마한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이었고요. 또 제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돌아봤을 때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게 야당인가 싶을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려운 이슈나 중요한 문제마다 침묵하면서 존재감 없이 그냥 가만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 동력을 펼칠 수 있게 굳은 일, 험한 일, 앞장서서 싸우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특히 수영구는 고향이고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동네를 잘 알고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또 수영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고향을 자기가 막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남천동에서 태어나서 광안리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자랐는데, 그리고 이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번도 뭐 가본 적 없다거나 연고가 없는 곳에 30대 원의 정치 신인을 무조건 가라 하는 것도 과연 정치 도의에 맞는 일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지키는데 앞장서고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이 또 다음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만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고향에서 정치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 수영구는 광안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을 얼마나 살리느냐에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해서요. 뭐 험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고향 출마를 2번 고민 안 하고 처음부터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일단 3대 현안이 있는데요. 광안리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서 불편을 너무 많이 겪어요. 거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서 이게 관광지로 활성화된 건 좋은데 주민들의 어떤 교통 여건이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수영구가 부산에서 이제 문화도시로 꼽혔는데 광안리 바닷가 그 천혜의 관광 자원 말고 컨텐츠적으로 어떻게 문화도시의 내실을 갖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수영구에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특히 좀 모자랍니다. 저도 그래서 수영구 살면서도 대부분 다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이제 망미동에 있는 남일고밖에 없어요. 남자 학생들이 갈 만한 고등학교가.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명성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여전히 교육하면 수영구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청년 문제를 계속 다뤄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청년재단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우리나라 청년 업무를 소관합니다. 그래서 국조실이 있는 정무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들이나 이 소상공인 도울 수 있는 산자위도 떠오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음대 출신이잖아요. 아마 현재 정치권에서 음대 출신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말고는 딱히 잘 안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을 부각하자면 또 문체위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3가지 상임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일단 엑스포 유치 불발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시고 또 부산을 방문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부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 부산 사람들의 자존심에 완전히 생채기를 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헬기 전원이나 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리의 자부심인 부산대병원을 못하는 병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잘하는 병원 가야 된다는 등의 망발을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덕을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특정 지역구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산업은행 이전이나 북한 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맞습니다. 이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려면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도 힘이 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만 뭐 힘이 셀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중앙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목소리를 세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많이 대표하는 게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부산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는 분들인데 그 자존심을 대놓고 상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수습책을 고민하는 정성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네. 거기 나온 답변 그대로 그냥 태어나고 메시지를 내고 오히려 자꾸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음모론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부산에 대한 민주당의 막말이나 망언은 꽤 역사가 깊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부산을 초라한 도시라고 했었고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은 부산 사람들이 TV조선 채널A 많이 본다고 뭐 부끄럽다는 이런 말들을 했죠. 아하. 이재명 대표 예전에 부산 솔직히 재미없는 도시 아니냐, 노잼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민주당이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좀 분노,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바람이 분다면 18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 희생은 당연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중앙정치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부산으로 가져왔다라는 데에 대한 또 민심의 고평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새롭게 들어갈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잘 메워줘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불출마라는 희생이 나왔는데 다른 올드보이들이 내가 이번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이런 희생을 조금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일 아닌가. 그래서 뭐 여러 명분을 내세우지만 크게 동의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젊은 후배들 또는 신진 세력들이 새롭게 부산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게 원로 선배님들이 든든한 후원자,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감히 청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사적 인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퇴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성 캠프나 이런 게 꾸려지기 전부터 옆에서 작게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 인간적이고 소탈한 분이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지 사심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네. 그런 면모가 좀 더 잘 부각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를 비롯한 다른 참모들의 역할인 것 같고 이분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지 정말 이 정치를 해서 대선에 뛰어든 것도 국가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렀기 때문인 것이지 본인이 나 대통령 할 거야 하고 뛰어든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떤 면모 그리고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들 이런 걸 남은 후반기에 국민들께 잘 보여드리는 게 저를 비롯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어진 임무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참신한 인사들 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그냥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랑 경선하라고 하면 기존 국회의원들이 천년만년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한 개혁공천 또 전략공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제 새롭게 영입된 인사들이나 투입된 인사들의 면면이 국민적 눈높이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투입하느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막 뛰고 있는 선수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당정 간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잘 조율되고 화합을 이루기만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당정 간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충분히 사실 제가 개인적인 채널 등을 통해서 밝혔고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하게 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 문제를 설명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기다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수영구에 젊고 힘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구 지역 현안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을 원한다면, 그리고 전국 어디에 가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구다 라고 말했을 때 다들 와 부럽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택한 부산의 미래 장예찬을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